주요 뉴스입니다. 음성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인상폭을 하향 조정했지만 제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0년 전 충북은 비교적 늦게 괴산에서 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보다 앞서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고 기록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송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만들어져 괜한 오해도 있었지만 지역 창업 생태계 구심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충북의 한 중견기업이 23명의 장애인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대규모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체육 전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음성군 의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음성군 의회는 인상폭을 하향 조정했지만 제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올해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3,682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5.7% 인상된 금액인데 행정안전부가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정비 결정 전 시행된 주민 여론조사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이제 다수로 선택한 결과를 반영을 안 하고 임의로 이제 좀 높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셔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74%는 3,484만 원에서 3,562만 원 사이가 의정비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런 기준을 무시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만류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정비 심의위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의정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의정비는 규정상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3,561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이행이 됐다면 다시 재요구도 있을 필요도 없고 다시 그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를 할 필요도 없는데 의회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시정 조치를 권고받은 지방의회는 전국 7곳뿐으로 무리한 의정비 인상이 지역을 망신시켰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층 아파트 일색인 재건축, 재개발 계획. 그래서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3곳을 후보지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정작 가장 도시재생이 필요한 사직 1동이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들, 청주의료원 뒤편 청주시 사직 1동의 현 주소입니다. 최근 재개발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되면 최소 국비 50억 원이 지원돼 마을 공동체 시설, 빈집 주차장 활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판단에서도 낙후도가 가장 심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수동수암골과 영운동과 달리 이곳은 공모서류조차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시재생 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 주민 의견들이 오케이를 해주면 우리도 협조하고 이게 가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걸 정상은 아니에요. 도시재생 과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설득이 우선이란 주장은 도시재생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말고도 이거 지역 저기 동료권 환경 개선해 준다는데 서로 원하는데 우리는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관심이 더 있는 거고. 도시재생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게 된 사직 1동. 주민 갈등을 이유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설득에 나서는 것이 일선 행정기관의 역할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준비한 기획 시리즈 순서입니다.
100년 전 충북은 웬일인지 비교적 늦게 괴산에서 처음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보다 앞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기록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년 3월 19일 벽초 홍명희의 주도로 괴산장터에 모인 군중 600명이 만세 시위를 벌이고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학계는 4차례에 걸쳐 수천 명이 격렬하게 벌인 괴산 시위를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번져가지고 각 군데 장날마다 격렬하게 해서 여기서 우리 괴산군에서 6분이나 순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민족 독립운동사는 괴산보다 빠른 3월 11일 충주 달천리에서 천도교인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충주보다 앞선 3월 7일 청주 남주동 우시장에서 한봉수 의병장이 주도한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모두 해방 후 주민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마차 위에 올라가서 대한독립선언을 외치면서 왜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수백 명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반면 학계는 일제가 작성한 보고서 등 주로 문헌 기록을 근거로 충북의 만세운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내 만세운동이 최대 8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 기록에 의하면 35건, 피해자인 우리 측 자료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주와 청주, 옥천 등 많은 사례가 누락됐거나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록이라든가 세록이라든가 전해지는 얘기도 그것이 합리적이 타당하다면 역사적으로 남겨서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만이 3.1운동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는 충북의 만세운동을 기록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송시대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괜한 오해도 있었지만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창에서 출범한 지 4년 만에 오송 SB플라자로 이전했습니다. 새 공간은 신생기업의 성장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췄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LG그룹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전국 17개 혁신센터 중 유일한 팁스 운영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팁스 투자는 유망벤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동안 충북센터는 14개 기업을 발굴해 1억 원씩 팁스 투자를 했는데 이들 기업이 벤처 캐피탈 등에서 지원받은 후속 투자금만 240억 원에 이릅니다. 팁스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1억 그리고 정부 R&D 자금 5억 받아서 6억의 그런 이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한 단계 더 저희가 점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당면한 과제는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방 창업 거점 조성 사업으로 전국 6곳을 선정해 각각 1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벤처를 발굴해낸 실력을 통해서 저희는 스타트업 파크 역시 바이오에 중점을 둔 창업 기지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오송센터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한 공간에서 일하며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난해 충북 경제에서 가장 고전한 분야는 건설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충북의 건설 수주액은 7,24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46.3%나 줄었고 연간으로도 33.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충북의 취업자 수는 88만 명으로 1,500명가량 증가했고 실업자도 2,700명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의 한 중견기업이 23명의 장애인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해 대규모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충북의 장애인 체육 전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척수와 뇌성마비 등 각기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훈련에 열중합니다. 휠체어 바퀴를 돌려 트랙을 돌고 스텝박스를 오르내리고 하늘을 향해 힘껏 원반을 던집니다. 역도장에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역기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에코프로 온누리 장애인 스포츠단이 기대 속에 창단했습니다. 육상과 역도, 볼링, 당구, 펜싱, 사격 등 6개 종목에 23명이 에코프로 직원으로 채용돼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이런 게 없었고 뭐 운동을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회사에 소속돼 있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23명의 대규모 장애인 스포츠단이 창단되는 건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도내에서도 셀트리온 등 7개 직장 운동부가 있지만 종목별로 서너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런 것이 기업의 하나의 큰 사명의식이 아니냐. 에코프로 선수단의 가세로 최근 전국체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충북 장애인 체육의 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5월 청남대를 재즈 선율로 물들였던 재즈토닉 페스티벌.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로 성장하고 있는 재즈토닉을 100일 남겨두고 재즈 애호가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사전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베이스와 피아노의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한밤을 재즈로 물들입니다. 관객들은 감성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의 목소리에 빠져듭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재즈토닉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리파티가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재즈토닉은 지난해 전국에서 3만 명이 몰려들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주무대인 성남대의 아름다운 풍광과 재즈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중부권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재즈라는 게 모든 음악의 마지막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청주의 또 다른 명물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올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인 옹산을 필두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빅밴드인 더 재즈 앰베서더스 오케스트라와 이부영, 강어달림 등 네로라 하는 국내외 뮤지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타로 등 다양한 주제로 함께한 아트워크는 올해 킹스캣이란 독특한 팝아트를 주제로 꾸며져 음악을 넘어선 예술 페스티벌로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재즈와 자연이 어울려서 새로운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제를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이 충청 지역에 점점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봄 기운을 재즈의 선율로 물들일 2019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오는 5월 17일부터 사흘간 청남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혁신 도시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양적인 균형이 아닌 질적인 균형도 따져볼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과 동남권 혁신 성장 전략 심포지엄.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혁신 도시의 성장 방향을 질적인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각 지역 혁신 도시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더해 내실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이것들을 지역에 직접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역시 기존 혁신 도시나 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이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혜택은 필수 조건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지역에 와야, 혁신도시에 와야 그야말로 산학연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공공기관만 있잖아요. 수도권과 서울 중심의 발전은 지방의 소멸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혁신 도시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안동, 목포, 군산, 천년을 주의한 도시들이 우리 세대에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예측이 틀리길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성장 전략을 연구하는 각 지역의 연구자와 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위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길재섭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관련 징계 요구 대상 기관에 충북에서는 충청북도체육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충북대병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충청북도체육회는 회장의 채용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빈번한 특채로 이어질 수 있는 현행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충북대병원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관명을 우선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적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온 음성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음성 LNG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허가받았다며 1조 1천억 원을 들여서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28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청주 우암새마을금고가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와 초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자산과 공제 계약고가 1조 원을 돌파한 우암새마을금고는 해마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난방비를,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만정터널 인근에서 31살 남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과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수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